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신년사에 담긴 내용과 향후 전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승채 고려대 경영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신년사가 이제 9시에 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 시간과 우리 시간이 이제 또 동일하죠. 역시 9시로 돼 있는데 신년사 첫 해인 집권 첫 해인 2012년 제외하고는 매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육성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신년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년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예. 우리 서방 국가 따지면은 이 연두 국정 연설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한 해의 국정 운영 방향 네. 이것을 이 대내에 알리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과업까지도 제시하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한 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내포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은 이 뭐 헌법, 당규 다 있지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영도자의 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는 신년사는 한 해의 과업이 제시되고 그것이 어찌 보면 대내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을 좀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 신년사가 보통 그럼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나요? 보통 신년사라는 것은 예. 한 30분 정도 일하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 직접 육성으로 하는 신년사가 있고 예. 또 축하문이 있고 또 그리고 신문을 통해 가지고 공동 사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김일성 시대에는 주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고 예.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이 당보인 노동신문 또 그리고 군보, 청년보 이 3대 신문을 통해서 공동사설을 통해 가지고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비록 2011년도에 최고사령관으로 등극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정군의 정치적 절차에서 발표한 것은 2012년도 아니겠습니까? 예. 4월이죠. 그래서 아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7차례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 지속적으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것은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보다도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리더십, 다시 말해서 좀 폐쇄적인보다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할아버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새해 첫날에 시각을 딱 정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생방송이 아닐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네. 거의 주로 녹화로 방송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생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해놓고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보면은 미리 좀 해놓고 그날 9시나 12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는 대부분 9시 반에 했습니다. 북한 작년까지는 평양 시간이 우리가 30분 차이가 있었기 예. 때문에 9시 반이 9시에 반에 했는데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9시나 12시에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그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하고 그 시간에 또 얘기를 하고요. 곧바로 노동신문이라든가 중앙 TV라든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과 이전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집무실에서 앉아서 또 했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또 같습니다. 양복을 입었죠. 그렇죠. 양복은 이제 세 번째로 입고 나오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그만큼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요 좀 자신감이 붙었을 거라고 할까요?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공고한 입장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사실은 아까 그 양무진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2012년 이후에 자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민들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좀 겸손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는 못 했는데 과거에 생각하면은 당연히 서서 할 거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간사 앉아서 앞에 서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실은 적어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자세나 모습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그 신년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내외적인 메시지와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역시 좀 약간 좀 긍정적인 그 메시지를 또 보였어요. 예전에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대내적으로. 예. 신년사의 구성하면은 예. 크게 보면은 대내
대외 이렇게 보여지고 대내에서는 뭐 경제, 군사, 정치, 사회문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예. 또 대외하면 아마 대남 부분과 이 대미를 중심으로 하는 대서방권 이렇게 예. 나눌 수 있겠죠. 이번 구성도 과거의 그하고 큰 차이는 없다 구성했어. 그러나 이 우리 일종의 키워드랄까요? 키워드의 핵심을 보니까 이 평화 경제에 많은 그 역점을 둔 것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 여기서도 평화가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지금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아마 경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자립경제, 자립경제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마 북한도 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런 결단의 배경 속에는 결국은 주민들의, 인민들의 생활 향상과 관계되는 이 경제 문제, 이것이 비핵화 결단의 배경이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올해에도 역시 아마 그 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있어가지고 올해가 4년차 아닙니까? 예.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사회주의 일종의 그 경제 총노선 여기에 대해서 뭐 진격하자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호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는 원래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년사를 좀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한테 관심이 되는 건 대외적인 메시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에서 격동적인 변화,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 그리고 세 차례의 북남 순회상봉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획기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작년에 좀 금년보다는 금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신년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만큼 아주 급격하게 남북 격변적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가 전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신년사에서 보면은 평화의 메시지라든가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를 언뜻 비쳤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아주 전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그 교류 협력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또 특히 북미 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전향적인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적극성을 북한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에게도 보여주고요. 그런 관계가 이번에 그 신년사에도 담기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뢰를 보여주면서 미국과 북한이 손잡으면 못할 게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말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그 구애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거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그 평화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그 한반도가 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북한 관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그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지금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예, 정상회담을 만났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이상의 모습들을 금년에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가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좀 훌륭하게 진전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도 계기시마다 연초 다시 말해 1, 2월 올 1, 2월 사이에 북미 간 제2차 정상회담을 예. 갖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보냈잖아요. 예. 이 메시지에 대한 일종의 화답의 성격이 있지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역사적인 6.12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것을 상기하면서 이 북미 간의 신뢰를 쌓는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지 북미 양 정상이 만져줄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의 일종의 화답의 성격이 높다 이렇게 보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결국 뭡니까? 신뢰겠죠. 신뢰가 쌓여야만이 이행에 대해서 가지고 속도도 내고 폭도 넓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번 이런 신년사를 볼 때는 이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양면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신뢰를 갖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서 성실한 6.12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면 북한 또한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장만 보면은 선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단계적 동시행동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 화답 조치 필요하고 또 미국이 화답 조치를 하면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또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 대미 메시지는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심중하면서도 숙고한 그런 모양새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에서는 좀 동의가 되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여전히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내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네. 관련 조치를 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전문을 좀 보면요. 그 와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다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시길 이거 좀 미리 그 녹화해 놓은 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원고회를 보면요. 전문을 보면 이게 올해는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는 아마 작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우리가 작년에 예. 이제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올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이 미국에 대해서 그 구애의 손길을 보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 조미, 그 북한과 미국이죠. 조미 두 나라 사이에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고 떠안고 나갈 의사가 없다. 네. 하루빨리 과거를 매집짓고 그 두 나라의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의 수립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할 거니까 이제 우리를 좀 믿고 적어도 미국이 좀 선제적으로 조치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게 핵시설에 대한 그 조사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변의 핵시설도 폐쇄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9.19 합의사항에서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근데 금년에는 그런 요구를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좀 과거와는 작년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성 있는 모습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한 발 생각합니다. 더 내디뎠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좀 노력하는 모습을 약간 좀 내비친 것 같은데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과거 경제 사례 비춰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년사에 있어가지고 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 최고 지도자 간의 이런 대화를 간접적으로 제안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직접 밝혔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다 좀 화답의 성격이 있다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은 나름대로 6.12 이 북미 간의 성명을 착실히 이행해 왔는데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좀 더 더디다. 맞아요. 좀 맞습니다. 더 예. 분발해라. 속도를 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마지막 이런 또 문구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간의 공동성명 이행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조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해서 더디게 다시 말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새로운 길,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다. 약간 협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최고지도 협박이라는 표현보다도 일종의 예. 압박이라는 예. 표현이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예. 생각되고,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미국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사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핵단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굉장한 발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작년 신년사를 보면 핵의 문제가 22차례나 결정됐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을 금방 받아서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핵 문제가 작년보다 횟수가 줄었습니다. 핵 언급이요. 예.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이 나름대로 준비를 더 이상은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양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북한의 의지대로 잘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 안 도와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른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상당히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상당히 우회적인 표현이고 이런 표현은 그동안에도 북한의 신년사에도 많이 나왔고 그동안의 신년사에 비해 보면 오히려 강도가 좀 줄어든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그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 교착의 핵심적 원인이 핵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은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비춰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온건한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신년사라 할지라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신년사가 나오기 전에는 최근에요. 상당히 좀 강경한 어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시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사에서는 그걸 상당히 톤다운을 했습니다. 좀 약간 완화를 시켰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내놨기 때문에 금년에 꼭 지켜야 될 그런 원칙과 같은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예. 그러면 그 원칙을 보면은 조금 좀 누그러지고 완화된 표현을 쓴다고 하면 조금은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조금은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어떤 구체적인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은 이미 이 실무자에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로드업을 짜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실무간 회담을 통해서요. 그렇죠. 예. 최고 지도자가 그 신뢰를 갖고 이 트럼프 대통령 맞지 않겠다. 이것만 보면은 뭔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지난 이 6.12 이런 공동섬 이것을 갖다가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정상이 회담이 돼야 된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최근의 이 북미 실무회담이라든지 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의 교체 상태에서 지금 양측에서 적어도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 관료들의 이런 메시지랄까 이런 통해 보면 상당히 조금 수위가 높은 사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이 상당 부분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미 비난의 일종의 뭐랄까 성질이랄까요?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다. 또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6.12를 성실히 이행하자.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 연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막 이러한 메시지가 강하게 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인상을 받고 특히나 물론 이 최고 지도자가 이 상대방이 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안 한다 하더라 해가지고 속내가 다 그렇게 비난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압박의 이런 메시지 있고 더 중요한 대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목은 뭐냐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다시 말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다자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일종의 지금 이제 신사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지난 4.27 판문점 선언부터 쭉 보면은 한반도의 이런 이 종전선언이랄까요? 이를 위해서 3자 또는 4자 간의 정상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룬다 해서 물론 못했지만도 이야기가 그런 계속 지금은 나왔었죠. 이제 예. 합의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북미 간에는 상당 논쟁이 있었지요. 지금은 이제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또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이런 뭡니까 앞뒤 선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이 양측에 논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제안이랄까요? 이걸 던지겠죠.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의 관련 당사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에서 종전선언 이것을 이뤄내고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나가자. 이런 부분은 아마
남북 미중을 예. 남북 미중 사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겠냐. 뭐 그런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빨리 종전선을 이끌자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도 담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좀 이 뭡니까 우호군이랄까요? 예. 이런 것을 얻음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이 북중 간의 경제 협력, 다시 말해서 북중 간에는 상당히 협력을 하는 군사, 안보, 경제까지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막 이런 메시지도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장전협정 당사자들 간에 좀 협상을 하자 이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예. 저희끼리는 뭐 3자냐 4자냐 이야기가 많았지만 북한에서 직접 이야기가 나온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도 뭐 그동안에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년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좀 적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남북한이 가장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국인 또 거기에 또 한국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또 유엔사와 또는 중국과 다 합쳐져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좀 종전선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 효과를 많이 또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정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남북한뿐만 아니라 그 중국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작년 초기만 하더라도 종전선언이 있을 때는 중국이 반드시 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9월 정도 와서 시진핑 주석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중국이 빠질 수도 있다. 살짝 예, 빠졌죠. 그런 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들을 통해서요. 예.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적어도 금년이 북미 정상회담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거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못했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가 금년이 아닌가. 그걸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또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가 뭐 비핵화 원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도 좀 더 내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민족끼리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뭐 교통이나 철도 이야기도 하고요. 올해는 더더욱 남북 관계가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비핵화 평화는 한 몸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지난해가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렸고 점점 넓히기 시작했죠. 평화의 시작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상기하는 그런 용어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비핵화 평화의 원년은 2018년이다. 작년이다. 지난해다 그러겠죠. 예. 올해는 뭡니까? 좀 더 문이 넓혀지면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번 신년사에서 대내적으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를 또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평화가 되겠죠. 또 평화를 더욱더 가열차게 나가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기본적인 조건이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가 대북 제재가 좀 규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좀 협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도 파악해보고 그래서 재개될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이죠. 예. 예. 네, 올해 좀 이런 사업들이 다시 재개되길 저희가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게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군사 장비 반입도 중지를 해야 된다. 이 뒷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새로 듣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 4대 전략자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핵 추진 동력을 한 뭐 잠수함이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뭐 이 레이건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큰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뭐 스텔스기라든지 전폭기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4대 전략자산 동원에 의한 한미 군사훈련은 반대한다.
막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기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상태 보면 뭡니까? 한미 간의 조율을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큰 대규모 이런 이 한미 군사 훈련은 지금 이제 거의 유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 더 짚고 넘었다. 이것은 결과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오히려 이 대미 메시지라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대내 메시지에 강하다.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 지금 이제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만이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한국, 미국 모두 이런 여러 가지 긴장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란 측면에서 혹시 높아심에서 예. 이런 4대 전략 자산을 동원한 이런 한미 군사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하는 일종의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용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핵에 대해서 없애겠다, 비핵화하겠다 이런 측면에 왔을 때 나름대로 그러면은 남측은 무엇을 하고 미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스러워 북한 주민들이 궁금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한미 군사훈련, 4대 전략자산에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생활 지침이랄까요? 이런 학습 지침, 이런 측면에서 내부용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발표된 신년사를 토대로 올해가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앞으로 좀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과연 언제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그렇죠.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전에 잠깐 말씀을 예. 드리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전략전산 한반도 전개는 작년 신년사에도 있었습니다. 그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이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 남북 정상회담을 금년에 이제 당연히 뭐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 전에 예. 그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그 남북한 간에는 하트라인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김정은의 친서가 또 인편을 통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적어도 남북한 간에는 어느 정도 소통의 채널들이 계속 열려 있고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이 상의하고 조율해야 될 문제는 어느 정도 그건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의사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의사를 통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도 해결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가 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거긴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네네. 저희가 3월이라든가 4월 정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예, 예. 네, 말씀드리면 덧붙여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말씀했는데 이미 김정은 위원장 지난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던지면서 예. 거기에 대한 그 정상회담 서울 답방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속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마주 앉을 수 있다 했지만도 이 남북 정상 이런 부분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이미 친서에 자신의 의지를 다 밝혔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러한 신년사에서는. 한 예. 차원에서 저는 빠졌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이 답방의 시기 문제.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고 또 6.12, 9.17, 뭐 남북, 북미 모든 정상 합의성에 대해서 이행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가에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이제 답방이 먼저냐,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서울 답방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 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 중재적인 노력에 대해서 빛이 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또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찌 보면 남북 정상회담, 답방에 의한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은 북미 간 합의사항을 우리가 좀 더 추진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볼 때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둘 다 괜찮네요. 단 예. 제가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뭐 이 따뜻한 봄날 했으면 좋겠다는 네. 이 김 교수 말씀했지만도 어찌 보면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서울 답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 중으로 북미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뭡니까? 정예협정 당사자들 모여가지고 다자회담 이런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따뜻한 봄날에 남북 미중 사자 정상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그것도 판문점 이것에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그런 모양새가 가장 이상적인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날을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관련해서 신년사에 담긴 내용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승채 고려대 김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